발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게 있다. 혹은 내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뭐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사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선정이 되는지, 그죠? 그 방향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그죠? 능력 중심, 경험, 그죠? 그래서 전문성 혹은 뭐 그 보유 기술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 대표이사나 주요 경영진들이 관련 업계에서 상당 기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혹은 보유 기술을 갖고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능력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노하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적성 중심으로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나 혹은 우리 가족들이, 그죠? 그 어떤 관심 및 흥미, 뭐 이런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뭐 최근 들어와서 뭐 MBTI라든가 뭐 커리어 앵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진단 툴이 있지만 뭐 그거를 맹신한다기보다도 일단은 본인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취미형 비즈니스, 그죠? 하비 비즈니스라든가 매니아 비즈니스 모델들, 그죠?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뭐 그 풍란을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제 그 자연에서, 그죠? 자연에서 사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관련된 어떤 그뭐 등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해양 스포츠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적성 중심. 또 하나는 이제 성격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 진단 같은 것들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향 사교형, 뭐 내향 소극형, 침착 연구형 등등등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성격에 맞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탐색하는, 그게 이제 바로 성격 중심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반려동물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그 타겟을 설정을 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해서 한번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봐야지.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시장 조사나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탐색해서 뭐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 설정하는 그런 이제 또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능력 중심, 적성 중심, 성격 중심, 고객 중심. 또 하나는 이제 점포형 창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점포를 확보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대단지에 예를 들자면 상가, 그죠? 상가를 뭐 분양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일단 편의점 하나 들어가죠. 편의점. 뭐 그다음에 세탁, 그 세탁방, 뭐 혹은 코인 세탁방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죠. 또 뭐가 들어가나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뭐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템, 이런 건 또 뭐가 있을지, 혹은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입지에는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그 효과적인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게 바로 이제 입지 중심이라고 그러죠. 입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는 과연 내 꿈은 무엇인지, 그죠? 내 꿈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자꾸만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적성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아무래도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왔던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업자에게는 중요한 그 하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이제 산전수전 공증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또 사업을 한번 또 실패해 보신 분들이 제2의 도전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삼성 물산 퇴직자분이신데 이분은 대학교 때 창업을 해서 한번 망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창업에 도전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 두 번째 창업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대학생 시절에 창업을 했던 경험이 그 경험과 또 직장 생활에서 해왔던 그 나름대로 네트워크와 지식, 그다음 시장을 보는 안목,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좀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와 창업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의 시장성이나 장래성, 경쟁력, 성장 가능성, 또 실패 시 탈출 방법 등 모든 것을 만족하는 창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런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경험이 그런 것들의 리스크를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역량이 아무래도 처음 창업하시는 분보다는 그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창업자 사업가적 자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창업가 마인드 혹은 창업가 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창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연속형 창업이 굉장히 많아요. 연속형 창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가 이제 쇠퇴기를 맞으면서 또 B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많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연속성을 갖고 이런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평상시에 창업가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과 시장과 떨어져 지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제가 실패한 창업가들 중에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제 대표인데 일단은 아이템이 그 시대에 잘 맞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을 너무 만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거의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죠? 거의 자기 사업과 연관된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취미 활동에 더 매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거든요. 그게 사람의 위기든 시장의 위기든 뭐 그 정부의 어떤 개입에 따른 위기든 반드시 그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탈출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업가는 항상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항상 시장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동향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고객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창업가는 그 직원들보다 더 한 수 위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우 합리적이고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아이템은 없다.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 유망 아이템이란 모래사장에서 캐낸 사금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분, 그죠? 대부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발을 담궈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그들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공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 사실 아이디어는 좋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 해보니까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실제 창업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가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수익이 없어. 리스크는 높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 타당성, 수익성, 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죠? 뭐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월 투자 수익률 3%면 훌륭하죠. 그래서 1억 투자해서 월 투자 수익률이 3%.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 그죠? 자, 이 정도 나오면은 연간으로는 이제 3,600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각종 원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수익률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주체인지, 그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건지, 블루오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또 봐야 됩니다. 마치 이제 한시적으로, 그죠? 특정 시기에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닌지, 혹은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1년에 매출 추세가, 그죠? 꾸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절에 굉장히 민감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겁니다. 왜? 한때 매출만 의존해서는 이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정성 기준은 뭐냐면 어떤 매출의 추세나 수익률의 추세가 꾸준하게 1년 12달, 그죠? 안정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다녀왔는데, 유행하는 아이템처럼 짧게 소비 트렌드와 굉장히 밀접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유행 주기가 짧은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해요. 근데 이제 이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그죠? 이 소비 트렌드를 자세히 파악을 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뭐예요? 저기죠.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달 범위 안에 업종.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뭐 50% 정도.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자기 자본이 없으면 그게 이제 리스크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죠? 자기 자본이 너무 없으면 리스크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축적을 하고 가야지 결정적일 때 그게 이제 아주 신의 한 수처럼, 그죠?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단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려면 우리 뭐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죠? 나름대로 시드 머니를 축적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혹은 우리 기업 퇴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퇴직하면서 받은 어떤 퇴직금을 전부 베팅하기보다는, 그죠? 어느 정도 일부분만 활용할 수 있는 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과 지식 및 적성.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 창업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는 게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그죠? 혹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경험, 이런 부분 몇 개 또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치열하게 우리 살아가는 학생, 또 창업을 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이제 대학생 창업자들에게는 본인이 창업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에 일단은 좀 경험을 하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기업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었던 산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업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라면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죠? 철저한 이제 사전 준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전 준비, 그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우리는 이 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창업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족이라든가 뭐 누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혹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또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선정을 할 때는 그 어떤 그 비도덕적이거나 어떤 약간 뭐 좀 사행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선정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선정의 기본 원칙은 이제 상품성, 시장성, 성장성, 전문성입니다. 자, 이런 걸 다 갖추고 창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창업 아이템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품성인데 과연 이게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그죠?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아이템인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라이프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웃도어 시장이 좀 커지고 있죠. 대표적인 이제 캠핑이죠. 캠핑. 그다음에 이제 등산, 하이킹.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낚시. 뭐 이런 아웃도어 라이프와 관련된 이제 우리 고객들의 수요가 그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죠?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나 소모성이나 계절성 또 운영의 어떤 효율성, 인건비, 현금 회전율. 자, 이런 현금 회전율 이런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재고가 많이 깔린다든가 제품을 판매했는데 바로 캐시가 창출이 안 되고 뭐 두세 달 이후에 입금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선정을 할 때 또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예술들이야.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내용, 이게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스톱을 멈춰야 될 경우도 발생이 돼요. 이게, 이런 게 좀 열악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이게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체크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기도나 지명도나 지구성이나 위험성이나 필요성이나 AS 등.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거나, 그죠? 이럴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독립 창업, 혹은 내가 1인 창업,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으로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브랜드의 지명도라든지 그죠? 인기도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시장성입니다. 충분한 소비자 시장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죠?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 세분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소비 경향이라든가 유행의 흐름, 인기 상품, 뭐 요즘 MZ 세대, 그럼 이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하고, 과연 이제 성장성, 그죠? 성장성.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박람회 같은 데 갈 때 이제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한 몇 달 전 박람회 때는 이제 밀키트가 막 대세처럼 쫙 불어닥쳤어. 밀키트. 예? 근데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조짐이죠. 그러면서는 뭐냐면 밀키트가 딱 또 수그러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자동화, 그죠? 로봇,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길게 가는 건지 짧게 가는 건지 혹은 이게 이제 막차를 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도입에서 성장까지, 그죠? 도입에서 성장까지 이렇게 그 전개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찾는 것도 큰 행운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있죠. 노하우, 뭐 판매 기술, 경영 능력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또 이 하는 산업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산업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자격증을 확보한다면 뭐한 5년에 어떤 분이 제가 그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관련된 이제 그 자격증을 하나 딴 효과가 진짜 5년인가요? 10년에 한 10억을 세이빙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억을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자격증을 하나 확보함으로써 자기는 건설 관련 쪽에서 10억을 향후에 10년에 뭐 10억을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제 이게 이제 자격증의 또그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나 적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통, 판매, 소비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세미나나 그죠? 전문적인 뭐 학회 혹은 뭐 커뮤니티 그죠? 이런 산업 종사자들 간의 모임 이런 것들도 그 우리가 향후에 창업을 전개할 때 그런 이제 필요한 그 키 액티비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자, 이건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은 이제 외부 환경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고객에 대한 부분, 또 경쟁 점포에 대한 부분, 또 이 상품의 구매 여건 관련된 거, 리스크, 인력 수급 여부, 법적 규제, 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런칭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고객들 혹은 경쟁, 그죠? 경쟁 구도. 특히 이제 뭐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을 할 때는 경쟁이 사실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 결국 그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소비자들이 어떤 그 구매 횟수, 반복 구매 횟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구매 여건. 최근에 이제 요소수죠? 요소수 뭐 아주 대파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어떤 원자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요소수 사태처럼 한번 빵 터지면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 파악해야 될 요소죠. 지속 또 구매처 상품 가격의 적정성 공급처의 배달 관계 품질 유행 친절 등 서비스 관계 등을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부담 여부 그죠? 로우 리스크 담보 그죠? 리스크가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 점포를 그 경쟁 관계를 파악한다든가, 그죠? 관련 현업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통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이제 고객이죠. 고객과 관련해서 부분들을 파악하다 보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당시에는 몰랐지만 창업 후에게 노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가 생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리스크가 발생됐을 시 결국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왔을 때 위험이 어떤 도출이 됐을 때 그걸 해결하거나 그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력 수급 요즘 뭐 이게 업종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인력 수급이 용이한지 이런 것들 법적 규제가 있는지 또 신규 업체가 진입 장벽이 뭐 있는지 없는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식 부분들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을 할 때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죠? 판단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 그 라이크 스타일별 특징입니다. 그죠? 이 도입기의 특징, 성장기의 특징, 성숙기의 특징, 세투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판발행에 따라서 판매이기에 따라서 고객 형태에 따라서 경쟁 상품에 따라서 또 판매 방향에 따라서 광고에 따라서
판매 가격, 판매 촉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생애 설계, 생애 사이클이 있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도 도입기에서 성장기가 가장 이제 그 어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성숙기로 들면서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그 수익이나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품의 사이클별 특징을 판단하는데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세택인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하나의 그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참 좋겠죠, 여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야, 이게 무슨 뭐 황금의 트라이앵글인가요? 네. 그래서 상품의 메뉴 개발이 용이한 아이템, 또 현금 흐름이 빠른 아이템, 재고 부담이 적은 아이템, 법률성에 문제가 없는 아이템, 노하우가 있는 아이템, 계절적인 요인을 적게 타는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거를 바꿔도 되겠죠. 경쟁이 많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검증 준차가 끝난 비즈니스 모델, 관리 용이한 비즈니스 모델, 비수기가 짧은 비즈니스 모델,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자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유망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나오죠? 네. 피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은 도입기에 있거나, 이거는 왜냐면 이제 아직 그 시장의 고객의 판단이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아이템은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품 개발이 어려운 거, 비수기가 긴,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비수기가 길면 굉장히 힘들죠. 그다음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그죠? 고정 비용, 초기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피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그죠?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수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자본이 내가 목표한 기간에 회수가 돼야지 그 나름대로의 안정성이나 그죠? 수익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고정 비용이 많이 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아이템, 법규 및 사회적 정서가 저촉되는 아이템, 뭐 이런 것들 많았죠. 그 전에 보면 뭐 바다 이야기 이런 것들 그죠? 법규 및 사회적 정서에 저촉되는 아이템이었죠. 네, 그다음에 내 적성에 맞지 않은 아이템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창업이라는 게 매일 접하고 그죠? 또그 관련된 고객과 파트너들과의 어떤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회피하게 되거나 혹은 뭐 중간에 그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어, 시설비, 그다음에 종업원, 구인이 어려운 업종, 그다음에 대기업 또는 수입 상품과 경쟁이 예상이 되는 아이템은 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관련된 유망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피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